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키워드 깊이 있게 봐야 될까요? 두 분의 조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인사 먼저 나눌게요. 두 분 모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자, 화장품주의 랠리가 이어집니다. 지난주에도 어디까지 열려 있을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또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격 종목을 실리콘2 중심으로 봐도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정말 2배 넘게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 리포트가 5월에 두 번째로 나와서 화장품에 대해서 정말 구조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잘 감이 안 잡힌다라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리콘2, VT 다들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새롭게 살까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위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좋다면 결국엔 다른 화장품주들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저는 있는 쪽에 어떤 이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지금은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실리콘토라든지 VT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일본이라든지 북미 매출에 대한 비중이 컸었던 기업이라서 작년 3분기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다크호스처럼 지금 떠오른 쪽은 중국 매출 비중이 많은 쪽이거든요. 네. 중국의 지금 소비 촉진에 대한 이야기, 한중일 정상회담에 따라서 어떤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이 산업이 화장품주라고 이제 엮여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는 그들을 역시 탑티어고 가장 좋지만 지금 현재 매수를 한다면은 저는 아직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가지 못한 쪽에서 한번 힌트를 찾아보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 제조가 있습니다. 일단 한국 화장품 제조는 이미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갔고 아직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 어떻게 보면 3월 달에 기록한 고점을 넘기지 못했어요. 지금은 이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을 좀 보시기보다는 수급적인 이 트레이딩 자금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만약 그들이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아직 52주 신고가를 가지 못한 기업들 중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한국 화장품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나는 트레이딩이 싫어요. 그러면 결국엔 기다려야 됩니다. 기간 조정이 되었든 가격적인 조정이 되었든 시장이 모두 동의할 만큼의 어떤 쉬어감이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지금은 맞지. 저는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위치에서 공격적으로 붙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자리.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지난주 주말부터 계속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지금 주도주가 쉬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백 그 부근에 화장품주들에 대한 수급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인데 만약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다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릴 만한 이슈가 생겨버리면 이쪽은 차익 매도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를 고려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중국향 그 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이즈 큰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보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보유자분들 기준으로 눌린 구간 이게 살짝 조정인가 싶을 때는 이 두 대형주는 불안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 두 종목은 움직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대비 보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지만 평균 가격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그냥 하위권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대로 들고 가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는 그대로 들고 가고 네. 그리고 보유자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보셔도는 괜찮을까요? 그렇죠. 저는 중소형주 단에서 가지고 있으시다면 네. 윗꼬리가 종가 기준으로 더 길어지지 않는 이상은 일단 보유를 하는 게 맞고 장중에 11선이라고 하는 기준선을 잡고 이탈하면 저는 일단 챙기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전략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유자분들 기준으로 그리고 새롭게 볼 때는 어느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중소형주, 대형주까지 나눠서 화장품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뒤에서 시간을 조금 더 써야 될 것 같아서요. 5위, 4위 좀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그런 맥락에서 4위 바로 넘어가서 질문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있었던 쪽, 그러니까 대기업의 손이 뻗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관련된 키워드 아는 쪽에서 흐름이 나와서요. 자율주행 한다면 오버추어 가입, 그리고 로봇주 같은 경우도 투자 관련 모멘텀이 있어서 묶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회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자체는 위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율주행과 같은 경우는 오전 대비 시세가 많이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일단 자율주행 먼저 놓고 본다면 테마의 논리로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사실 뉴스 제가 살짝 읽었지만 찐수에는 현대차 그 그룹주잖아요. 관련돼서는 조금 더 모멘텀 누릴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주위에서 보시면 많은 분들이 자율주행에서 반응하는 부분들이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앞서 언급드렸던 화장품 같은 경우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경향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중국 관련 소비주 화장품주들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죠. 그렇다면 화장품주들도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다른 분들 입장에서 보면 중국향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말은 쉽게 하죠. 이제 어제 이제 그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만 정상회담에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논리였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조정을 좀 받았고 실리콘2가 올라가니까 전반적으로 화장품이 다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저 이런 리포트는 여러분들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빨간 펜으로 이렇게 채점하지 않았습니까? 꼭 빨간 펜으로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만큼 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시장이 크니까 우리가 여기서 수혜를 얻을 것이다. 이 논리가 과연 여러분들 그 논리를 배우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어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커진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커질지 모르지만 일단 미국 시장이 크니까 여기서 뭐라도 얻어먹지 않겠어? 저는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런 거에 반응 다른 분들이 반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에서 실리콘2를 얘기를 하는데 다른 분들이 오늘 거래량도 안 들고 반응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빨간 펜을 들고 그 리포트를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많은 기술들을 지금 습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습득해 나가는 과정인데 여러분들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몇 년 하셨죠?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한 12년, 유치원까지 하면 18년 정도 공부하셨죠? 그러고 대학을 가는 건데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죠. 이런 것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애플은 포기를 해버렸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율주행에 대한 데이터들은 꾸준히 모아갈 거지만 아직까지 레벨 3에서 멈춰 있다라는 거. 근데 레벨 3와 레벨 4 한 끗 차이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레벨 3는 이건 자율주행이라기보다는 보조 장치에 가깝고요. 레벨 4부터는 핸들을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손을 내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다가 핸들을 잡으면 되고 레벨 5에서는 뭐 사람 없어도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고 가장 앞서고 있는 게 안타깝게도 지금 중국이라는 거죠. 중국에서 수많은 도시에서 이미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제도가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근데 이런 뉴스들이 모여야 돼요. 이게 모여야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대학을 가는 것처럼 저는 정상적인 과정이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자율주행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월반하는 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살짝 그러고 보니 궁금하네요. 시장은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가고 있는 쪽에 대한 관심을 계속 보고 있는 시장이라는 점은 감안해서 대응책은 짜야 될까요? 그렇죠. 모든 시장은 아무래도 언론에서 이제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장기 투자한다 그래서 10년 묻어둔다라고 한다라면 그 주식이 10년 뒤에 10배가 간다 하더라도 언론선 거래는 안 되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자꾸 변동성이 있는 것들, 이슈가 있는 것들을 아무래도 언론에서 거론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노이즈일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 뉴스들이 계속해서 거론되는 거 이거를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근데 이 뉴스에 다른 사람이 반응하는 걸 한번 좀 가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보다 빠르게 반응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세력이 좀 붙었을 수도 있고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세력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외국과 기관도 세력이다 볼 수 있는데 아무리 언론에서 얘기했는데 움직이질 않아. 근데 이게 진짜 찐수혜주야라고 하면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실리콘2가 52,000원 간다라는 건 하나의 애널리스트의 의견인데 갈 수도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반응 이 정도 이격도가 벌어졌다? 그럼 저는 기다렸다 살게 이런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난이도가 좀 올라간 시장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편안한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중심주들은 그냥 웬만하면 올라가는 시장이었다라면 이런 시장에서 난이도 여기서 자칫 잘못하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리는 조금 결국 개인 투자자들은 오래 기다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죠.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다림이 짧고 수익은 달콤했으면 하는 것이 모든 분들이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로봇도 살짝 보고 갈까요? 본부장님, 로봇 갈 때 됐어. 이때쯤엔 로봇이야 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일단 뉴일 로보틱스가 상한가 풀리지 않은 상황, SK온이 찜했다라는 게 가장 큰 트리거가 되겠죠. 어제도 뭐 대동이 막 움직이기도 했잖아요. 오늘 이렇게 상한가 찍은 종목이 나왔다라는 건 자금이 로봇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신호로까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이 로봇은 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다. 네, 일단 이들은 우리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실적이 정말 이 주가를 버틸 수 있는 체력으로 변환이 되었는지를. 일단 1분기 기준으로 제가 로봇주들의 실적을 보니까 적자 전환, 적자 지속인 기업이 거의 90%입니다. 그러니까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이제 특징을 찾았던 게 두 기업이 있습니다. 적자는 지속되고 적자의 어떤 축소가 좀 이어진 기업들 중에 YOY 대비해서 매출이 굉장히 는 기업이 두 군데 있었거든요. 이번 1분기 기준으로. 네. 한 군데가 UL로보틱스, 한 군데가 유진로봇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UL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SK온과 이제 뉴스가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종가가 형성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최근에 에브리봇 움직였을 때처럼 이 종목만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로봇에 대한 어떤 확장성은 띄고 있다는 거죠. 삼성도, 현대도, 두산도, SK도.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관련 링크가 좀 엮여 있었던 가장 강한 종목은 결국엔 두산 로보틱스겠죠. 아니, 레인보우 로보틱스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움직일 수는 있는데, 그 전까지는 지금 사실 높은 위치에서 머무르면서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미리 선취매를 했을 경우에는 조금 저는 피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런 쪽은 뉴스가 나오면서 움직였을 때 뉴스의 연속성을 보시면서 지금 매매 전략을 조금은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될 때가 아닌가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르르 오르던 그 시기는 아니다라는 냉철한 진단이었습니다. 로봇에 대해서 위원님의 팁도 살짝 들어볼까요? 우리가 유일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네.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사 이 세 가지로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그 로봇계 현대차가 인수를 했죠. 근데 3사의 공통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유일 로보틱스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공통점은 적자 회사.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익을 크게 안 내는 회사.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익을 좀 크게 내는 회사. 조금 부분이 되죠. 근데 3사가 조금 다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로봇계가 이제 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현대차가 시너지를 낸다고 봤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시너지는 없어요. 자, 그거는 그렇지만 뚜렷하게 이제 로봇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삼성에 이제 지분 인수된 이후에 삼성이 뭘 하겠다라는 건데 아직까지 뚜렷한 건 없어요. 그런데 유일 로보틱스는 현재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로봇주 중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유일 로보틱스로 보여지는데, 유일 로보틱스의 장점과 단점은, 장점은 이미 그 많은 그 공장 가동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공장 가동 로봇이라는 게 단점이 한 번 들어가면 잘 안 바뀐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가 2년 동안 재무제표가 안 좋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SK 그룹에 이제 들어가죠. SK 그룹에 들어가면서 지금 이제 유상증자 자금을 쓰는 것들을 보면, 일단은 그 요운 내용만 보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97억을 운영자금으로 쓰고 채무상환에 70억을 쓰니까 대략 한 270억을 빚 갚는 데 쓰는 거거든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SK가 한꺼번에 퉁쳐주는 겁니다. 그동안에 안 좋았던 재무제표를 SK가 한꺼번에 퉁쳐주고, 그다음에 SK가 지금 미국 공장 짓는 거에 대해서 이걸 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거에 따른 시설 자금 50억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무제표가 그동안 유일 로보틱스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로봇주 중에서 저평가였다라면, 유일 로보틱스의 이제 빚을 큰 형님이 다 탕감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네가 만들고 있는 로봇8 이런 것들 갖다 우리가 쓰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바로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과 어떤 시너지가 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 시너지 효과는 대박으로 결론 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지금 유일 로보틱스는 대박은 아니더라도 그동안 어려웠던 것을 한 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마련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다고 볼 수 있겠죠. 단지 이제 이것에 대한 정확한 궤는 김성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얘 혼자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로 최종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별로 그 종목이 가진 성격을 잘 파악해야 된다라는 두 분의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3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반도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질문이 있는데, 일단 김대성 본부장님,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사실 간 종목을 잡기도 어렵고 안 간 종목은 계속 안 갈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반도체가 그래도 시작에 계속된 좋은 선택지
대안이라는 가정하에 움직여야 될지 궁금해요. 어제 삼성전자 들썩임 많이 보셨을 거고 연결고리 짓는 뉴스들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 있다면 어떤 포인트 잡으시는지까지 알려주세요. 일단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장 후반부에 상승했던 이유는 이제 크게 뉴스가 세 가지가 돌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그냥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엔비디아에서 HBM이 모자르니까 삼성전자 거를 이제 가져다 써야 된다라는 필연적이다. 이야기가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AMD와 또 삼성전자 또 협업을 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재용 회장이 이제 중국의 고위 관리직과 이제 만나면서 반도체 이야기를 했고, 또 공교롭게도 중국에서 지금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또 크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킨 가운데 이제 상승을 했는데, 팩트는 이겁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HBM을 완료하지 못했다라고 좀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폭발적인 어떤 성장세를 좀 보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대신에 결국 시장의 지금 반도체의 중심은 HBM이고 HBM의 중심은 엔비디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HBM 시장의 성장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을 저는 계속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HM 빼고 만약에 파운드리 3나노만 본다면 뉴스가 사실 그 가운데 확 나온 것은 AMD긴 하잖아요. 네. 그것만 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나요? 그거는 기대감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지 실제로 진행이 되기까지, 그리고 3나노 공정에서 정말 삼성전자가 그들이 원하는 수율을 혹은 품질을 낼 수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좀 불확실성들이 아직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HBM을 올해 하반기까지는 봐야 됐고, 지금 HBM 관련된 많은 부품주들 중에 그동안에 외산 제품을 쓴 기업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점점 내재화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업들을 좀 찾는 데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이맥스라고 하는 기업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이맥스는 웨이퍼를 이송하는 장비를 만듭니다. HBM 후공정 패키징 이후에. 근데 이게 사실 이송 장비가 과거에는 국내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이맥스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재화를 지금 다 진행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HBM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고 부품주들은 많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남길 수 있는 마진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그 기업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슈퍼 을이 돼버렸죠. 삼성전자 너네 와서 나한테 부탁을 하면 들어줄 수도 있어. 이럴 정도가 됐잖아요. 일단 그중에서도 또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밸류체인,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뭐 이렇게 양쪽에 걸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다 다른 기업들보다는 선택지가 저는 많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업을 지금 찾아서 저는 신규 매수를 하실 거라면 이러한 기업을 찾아서 저는 투자를 하신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기존에 여전히 반도체 IT를 길게 끌고 오신 분들이라면 굳이 지금은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굳이 섣부르게 파시기보다는 수익을 좀 즐기시면서 분할로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은 맞다. 반도체는 언제까지 가냐라고 물어보시면 평생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시작이다. 당장에서는 뭐 이 반도체 시장을 대체할 만한 게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를 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AS 겸해서 미코 살짝 질문 드려도 될까요? 역시 국산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관련된 모멘텀으로 이 종목 역시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해서요. 목표 주가를 높여주실지도 살짝 궁금합니다. 오늘 신고가 경신하고 살짝은 쉬어가는 모습인데 미코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 미코는 관계사가 두 개가 크게 있어요. 미코 파워가 있고 미코 세라믹이 있는데, 미코 파워는 SOFC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 미코 세라믹은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국산화를 지금 진행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워낙 두 기업이 지금 기술력으로는 시장에서 정말 핫하죠. 그리고 이제 미코의 1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승을 하는 과정 중에 위아래 움직임은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우상향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어떤 흔들림에 너무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마시고, 만약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사고 싶으셨던 분들도 살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는가라고 전략 드리겠습니다. 믿고 가보자.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냥 가장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자리에서는 삼성향 종목을 또 한번 봐야 되는 자리예요. 이수 페타시스 5만 원 밑으로 내려왔네요. 기회일 수도 있을까요? 원래 가던 쪽에 기회를 찾아요. 요즘은 반도체 워낙 좋다라는 뉴스는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 전략적인 포인트 먼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포인트 먼저 살짝 질문 드리고 갈게요. 삼성이 아직까지 테스트 중이죠. 네. 네, 삼성이 테스트 중인데 테스트 지금 알려진 바로는 뭐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발열 문제를 해결 못했다라는 거죠. HBM의 특징은 우리가 이렇게 단을 쌓는 겁니다. 단을 쌓는 건데 그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이점은 뭐냐? 하이닉스는 단을 쌓는 기술에 있어서 이것을 이제 안에 이제 딱 그 갈고리를 찍어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지금 알려지는 바로는 이제 필름을 붙여서 이렇게 올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접촉면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발열 문제를 해결 못했다라는 게 업계의 거죠. 자, 이걸 뚫는 걸 누가 뚫어줍니까? 한미반도체가 뚫어줍니다. 그런데 지금 역설적으로 삼성전자가 이 문제를 저는 분명히 해결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걸 해결을 못한 게 사실이고요. 해결을 못했다라면 역설적으로 한미반도체 기술력이 더욱더 뛰어나다라는 거죠. 더 뛰어나다는 거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다 이제 업계에서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이제 고개를 숙이느냐 안 숙이느냐 이 문제만 좀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일단 양수겹장입니다. 일단 지금의 자신의 기술력이 역설적으로 한때 자신을 괴롭혔던 삼성전자 때문에 더 부각이 된 거죠. 천하의 삼성전자가 그 아까 김태형 부장님 슈퍼홀이라고 그랬는데 조그만 부품 회사 하나를 잡아먹으려다 못 잡아먹었는데 오히려 걔 때문에 지금 가장 큰 거래처를 앞두고 일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10년 전 악연이네요. 악연이죠. 지금 한미반도체가 손만 잡았으면 이번에 콜테스트 통과해가지고 TSMC 엄청나게 납품을 할 텐데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보면 삼성전자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는 오늘 20만 원 지켜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전히 인공지능 이유로 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LG반도체 등극입니다. LG전자의 등극입니다. LG전자의 이제 등극이라는 것은 LG전자가 이제 그동안 여러 모습들이 있었죠. 백색가전, 전장, 근데 10만 원 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애간장을 태웠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10만 원을 슉 뚫어버렸죠. 아주 가볍게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위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 근데 LG전자가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항상 LG전자 여러 가지가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제 부각된 게 결국 이제 냉각 기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AI 냉각 기술인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매출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기술을 확보했다 하나만으로 지금 LG전자 이렇게 몇 년 동안 무거웠던 LG전자를 한 방에 이렇게 말아올릴 정도라면 이거는 인공지능 테마가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거죠. 인공지능에서 안 오른 걸 찾기에 지금 현안이 돼 있는 상태에서 LG전자는 이거는 완전히 뭐 무주공산이죠. 이렇게 뭐 때 안 묻은 정말 이거는 뭐 무주공산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왔다라면 역시 시장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는 데서 놀아야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많은 사람들이 안 노는 데서 노는 역발상 그런 역발상은 저는 주식시장 30년 있었지만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역발상이라는 것은 남들과 같이 파티를 즐겨라. 데이비드 레먼이 역발상 투자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데이비드 레먼의 500페이지짜리 역발상 투자를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하품이 몇 번 나오는 책이긴 합니다만 꼭 읽어보셔야 되는 게 거기에 핵심은 단 한 줄입니다. 남들이 파티를 즐길 때 같이 즐겨라. 단 남들이 취했을 때 먼저 나오라라는 거지. 남들과 같이 파티를 즐기지 말아라라는 얘기는 역발상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데이비드 레먼 책에는 단 한 줄도 쓰여 있지 않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지금은 인공지능에서 놀아야 하다못해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들이 뭐죠? 반도체, 전력 인프라, 그다음에 이제 그 원전 같은 경우 다 이제 전력 그런 거잖아요. 태양광 풍력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즈가 큰 종목들 가운데 그럼 LG전자가 맛집 골목에 딱 들어왔으니까 가장 매수하기 지금 위치가 편안한 종목이라고까지 제가 정리해도 될까요? 일단 지금 차트를 보게 된다면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차트라는 것은 이런 관점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는 관점은 웬만해서는 다 비슷합니다. 제가 보는 거, 김태성 본부장이 보는 거, 외국인과 기관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봉상으로 LG전자를 딱 보게 된다면 이건 뭐 물리겠어? 오히려 주봉 같은 경우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확 늘어나면 13만 원까지는 빈 공간인데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재료가 또 붙으면 새로운 가격 13만 원 넘어가면 위에는 매물대가 없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라면 이거는 거의 뭐 교과서적인 차트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거의 가정은 오늘 10만 원 선이 지켜진다겠죠. 그렇죠. 일단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이번 주가 오늘 이제 화요일이니까 이번 주 내일 모레까지 10만 원이 좀 지켜진다라면 한 단계 레벨업 갈 가능성이 있겠죠. 만약 10만 원 깨지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불이 붙은 상태에서 10만 원 쉽게 깨진다? 글쎄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굉장히 긍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공매도가 뒤로 밀렸잖아요. 또. 그럼 아직 6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벌었으면 더 번 것 같아요. 어제
어제 그래서 이제 2차전 쪽에서 공매도 환매가 이제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매도가 없는 상황에서 본다라면 일단 아직까지는 6개월 동안은 우리가 조금 대형주를 안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과 뭐 애플과 들썩일 때 빼고는 LG전자 이렇게 강한 거 언제 이야기했나 싶네요. AI가 일단 붙었습니다. 그 포인트까지 마무리로 한 번 더 언급드려보도록 할게요. 연결고리가 좀 있는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2위 원전 신재생도 볼 거고요. 사실 오늘 투자 보따리가 어디로 갈지 궁금해서 지금 오후장 기준으로 보면은 방산,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 주목도가 높긴 하거든요. 어딜 봐야 되는지 좀 넓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섹터 제가 살짝 스치듯 언급을 드렸습니다. 가장 눈여겨보시는 쪽 지금 자리에 서 있을까요? 원전이요? 원전일까요? 저는 원전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이슈몰이가 될 만한 이벤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뭐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코 원전 수주 우리는 그것만 보고 지금 달려왔는데 중간에 뜬금없이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온 거잖아요. SMR이라고 하는. 네. 제가 이제 SMR 이번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타이밍이 완벽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자칫하면 대형 원전의 갇힐 프레임을 SMR도 할 수 있다라는 프레임까지 확장을 해준 뉴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두산과 두산 에너빌리티는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두산은 뉴스케일 파워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올라가면 두산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한수원이 가서 수주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한전 KPS가 어떻게 보면 설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전 KPS까지 이제 같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원전 기자재는 아마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게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우진과 우진엔텍 딱 이렇게만 압축을 하신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다른 부품사들은 과연 이번에 만약 해외 원전 수주가 되었을 때 납품을 할 수 있을까? 이걸 확인을 한 다음에 저는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가는 종목 더 간다로 네. 원전 일단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방산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위원님과 방산 이야기 살짝 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조금 타이트하긴 한데 위원님 방산 우주항공청 개청에도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가 오늘 좀 의미 부여가 가능할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슈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뉴스 안 된 게 저는 좀 그런데 저는 봤어요 뉴스를 뭐냐면 국방부 장관께서 다음 달에 이제 유럽 순방이 갑니다. 동유럽. 그래서 1조 7천억 계약하러 간다라는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딱 정해졌네요. 네, 그 정해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가장 문제가 이제 수출입은행에서 지급 보증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계약하러 가신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왔는데 이게 많은 보도가 안 돼서 그러면서 이제 방산주가 다 올라가잖아요. 우주항공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론 어제 이제 뭐 북한에서 이제 유무위성을 실패를 했다라는 것도 뉴스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LIG 넥슨이나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가 다 같이 올라간다는 거 보면 이제 동유럽발 그 무기 수출에 대한 트리거 이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색해 보시죠. 국방부 장관께서 동유럽 순방 가십니다. 그 부분까지 다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슈가 그러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구간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동안 이제 기다렸던 건 이제 계약을 하게 된다라면 한 번 더 이제 그동안에 쉬었던 상황에서 한 번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6월 달에 가시니까 그때까지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짧은 트레이딩 구간에서의 부분들 어차피 근데 이건 이미 알려졌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냐 마냐 이런 거였는데 하게 됐다라는 것들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가 밥 사준다 그래서 그동안 기다렸는데 밥을 이제 사주는 겁니다. 밥을 먹으러 가는 거니까 기분 좋게 갔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에 워낙 또 시장 빠르니까 이 뉴스도 한번 방산 쪽 관심 있으신 분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저희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에서는 김태순 본부장님 제약바이오 포인트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매크로 이슈는 부담이긴 한데 HLB가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부분 중심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하켓 모멘텀을 크게 못 받고 있잖아요. 선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일까요? 일단 HLB는 제 영역을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럼 기술적? 일단 뭐 펀더멘탈을 이야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자리가 맞지 않고 수급적으로 대응의 어떤 영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지금 HLB를 보시는 게 맞고 대신에 이제 전제 조건은 기존에 높은 가격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일단은 안 하신 게 저는 맞다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정말 잘 풀리면 그 가격대까지 자연스럽게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얼마까지 낮춰서 그다음에 얼마 오면 내가 얼마 수익을 보겠다 그런 계산은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암호화폐 관련해서 사실 이벤트성 파워가 조금 떨어진 것은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가. USA 바이오도 있는데도 이렇게 약하네요. 생각보다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제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네. 있어서 저는 일단 두 가지 컨셉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이제 수급이 쏠리는 혹은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그렇게 보면 저는 일단은 플랫폼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로노이라고 하는 기업을 다시 한번 볼 때가 됐다. 최근에 지금 바닥권에서 들어 올리면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타사 대비 안정성이라든지 부작용을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제품을 내고 있는 퓨처캠이라고 하는 기업을 저는 지금 보시는 게 맞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이러한 기업들은 저는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즐기실 부분이지 없으신 분들이 선뜻 지금 매수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퓨처캠 보니까 오늘 장중 신고가던데 여기 역시도 작지만 강한 종목이 더 가는 장이라는 가정 아래 아직 그래도 제약바이오의 쏠림까지 기대하기 어렵다로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일단 가는 기업에 좀 힘을 좀 실어주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화장품주 안에서 네. 제가 이야기를 하려다 이야기를 못하는 게 있어요. 해주세요. 그런 정보가 더 꿀. 네오팜이라고 하는 기업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토피 피부성 관련한 그 빨간 뚜껑 네, 말씀하시죠? 맞아요. 네. 그 제품을 만드는데 네오팜이 이번에 1분기 실적 정말 좋게 나왔고 이 제품이 중국과 일본의 지금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아직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화장품주 안에서 상대적인 저평가를 찾고 계신 분들은 이 네오팜이라고 하는 기업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서티어 관련된 모멘텀도 받을 수 있는 네. 종목인가요? 워낙 선진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네오팜 오늘 추가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코멘트까지 받아봤습니다. 랭킹5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IS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